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여러분이 보기에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돈독이 올랐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청렴하다 그렇게 보입니까? 돈독이 올랐다. 아무래도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인사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공직자를 뽑고 할 때 보면은 그들이 살아온 과거가 충실히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은 기업을 운용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그래서 돈을 번 사람도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돈은 많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아니면 인생의 어느 시기부터 먼저 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구매해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주택인 경우에는 사용하고 다른 농지나 이런 경우에는 또 밭을 일구고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농부도 아니고 또 주거용으로 그렇게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니고 대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돈을 번다. 결국 돈으로 돈을 버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그 안에 그득하다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그런 영업, 그런 투자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거래보다는 그것이 아주 비밀스럽고 값어치가 큰 그런 내부 정보를 빼내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다가 습득한 내부 정보를 가지고 돈을 번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거래보다는 내부 정보를 빼내서 실은 투기에 가깝다. 그것도 일반 국민들은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결국은 권력을 남용해서 한 그런 부패의 일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투기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번 방법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들이 전직 대법관이었든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이었든 상관없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데 붙어있는
그 많은 고위급 그런 인물들이 돈을 번 것은 불행하게도 돈으로 벌었다. 그것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벌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돈이 있었다. 흔히 농담으로 태초에 돈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좌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좌파 중에 상속제도 거부한 인간이 있는가? 오히려 돈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재산이 확 늘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것이죠. 주식이나 부동산, 돈, 투자 이런 것을 거부하고 좌파의 그 정신적인 가치 그것을 추구하는 집단이 이 땅에 있는가? 물론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이런 인간은 이 땅에서 그리고 이름 좀 날리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좌파 명찰 떼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결국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돈독이 오르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좌파다. 이제 좌파라고 해서 재벌이라든지 또 과거의 정치인들이 부패했었다느니 독재를 했다느니 이런 말 입에 올릴 자격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 그들이 가장 썩었고 그들이 가장 독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재인 같은 좌파들, 얘네들이 돈 근처에 가기만 하면은 문제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자본주의의 폐해다. 지금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그런 쪽 사람들은 아주 자신있게 들고 나오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 100년도 더 전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바로 자기 자신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버렸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바로 그 100년 전 자본주의의 폐해가 할 수 있는 한 여기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증폭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좌파라는 정권이 나타나기만 하면 근래에 이러한 좋은 예가 바로 부동산 과열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문재인 씨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혁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문재인 씨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제각기 새겨 들었을 겁니다. 문재인 씨가 정의 구현을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저거 사탕발림이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저건 순 거짓말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벌써 그 발표가 10여 회를 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과거의 일로는 2019년 11월에 서울 27개 동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한 것, 그것이 있을 것이고 12월 16일에는 초고강도 규제를 망라한 부동산 대책이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출을 차단하고 중과세를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보니 초고강도 규제, 이제는 규제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가 오고 나서 규제는 우리하고 아주 친근한 것이 되었죠. 생각해보면 군사 독재 때 그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규제가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좌파 정권 규제를 규제로 여기지 않으면서 한없이 규제를 늘리고 있다. 군사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들만큼 악하고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존재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말과 글도 통제를 하고 심지어 속마음까지 통제를 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21세기의 악이다. 최악이다. 아니, 악 그 본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런 부동산 규제, 부동산 통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은 그것이 우파든 좌파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바로 이러한 12월 16일 초고강도 규제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소위 풍선 효과라는 것이 아주 널리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죠. 수원 푸르지오의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78대 1, 청주 아이파크 89대 1, 광주 아이파크 67대 1. 대단히 과열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규제를 하면서 대출을 안 해준다. 이랬더니 서울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는 이런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억 원 이하가 되면은 4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지요. 게다가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현금 부자들이 독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동산 청약하는 곳에 뛰어들 수 있다. 보통 일반 서민들은 그렇게 현금이 많지 않죠. 이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최소 6억 원 이상 그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금과 같은 따지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화랑이라고 할까? 이러한 기회를 타고 돈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지요.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민, 실수요자, 그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 정부, 그들의 대출 규제 때문에 결국은 현금이 많은 부자들이 또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서민, 실수요자들은 다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그 꿈이 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좌파 정권에서, 지금 같은 문재인 좌파 정부에서 풍선 효과가 왜 극심해지는 것일까? 혹시 문재인 좌파 정부가 그런 풍선 효과를 원하기 때문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겠죠. 그들도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좌파 정권은 반드시 풍선 효과를 불러온다. 그런 겁니다. 그것도 극심하게 불러온다. 그러면 왜 그런가?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좌파라는 그 인간형,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온갖 나쁜 것만 불러들인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은 또 우파, 좌파 나눠서 좌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 집단을 구분을 해놓고 차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화를 잘 내지요. 증오를 잘합니다. 아주 뛰어난 증오가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파 쪽에서는 혹시 원치 않는 결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던지, 그리고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잊어버리든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좌파들은 억울한 일을 기억하는, 슬픈 일을 기억하는 그런 전문가들이다. 체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들은 마이너스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뇌 논리회로, 두뇌의 그 정보 처리 기능이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좌파들은 개인적이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삶만을 영위하는 그런 것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좌파가 어떤 행정을 담당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처럼 좌파 정부, 좌파 정권이 되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우파와 좌파를 아우르는 전체를 위한 설계도 하고 행정 집행도 해야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좌파들은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장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 아니면은 아주 소규모, 자기 가족, 잘해봤자 아주 먼 과거 같으면 자기네 그 마을, 부족 마을,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 지금처럼 그 중앙 집권화된 이런 국가 하나의 그 행정을 담당한다든지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하고 쉽게 억울해하는 사람이 이런 지금 같은 이제 문재인 씨 같은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온 나라를 휘저으니까 문제가 연거푸 수많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 시장 이런 공익을 담당하는 그런 일은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 이래서 하면은 절대 안 되겠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 가령 우파 정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전체가 1부터 10까지 그런 지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의 문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공통되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될 그런 것을 찾아서 최소한의 규제를 합니다. 이것이 우파 정보의 특징이죠. 그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부터 10까지 차별을 하지 않고 통째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하루 8시간씩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식품위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하면 규제하고 이게 아니고 평등하게 모두를 최소한의 규제를 합니다. 이러니까 아주 속 시원하게 문제가 풀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큰 문제 없이 보다 잘 지키고 잘하는 사람은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 밑에서 조금씩 규제를 당하면서 좀 느리게 가고, 이래서 어떤 국가가,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마다 제 능력에 맞춰서 더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A씨가 억울한 것을 마음껏 그것을 풀어주려고 세상을 보고 다 참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좌파 정부는 바로 그런 속 시원한 해결을 노린다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일일이 다 통제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좌파 정부, 좌파들은 이 세상이 썩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좌파가 아니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들은 부패했고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숨은 그렇지 않은 사람 목숨하고는 구별이 가능하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부터 10까지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규제를 하는데 우파는 최소한,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아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좌파가 선전하는 거하고 우파가 실제 하는 거하고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좌파는 평등하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평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평등은 내가 남이 더 갖고 있는 것을 나눠받는데 평등하다, 이런 얘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과 나눠 가지는데 평등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좌파 정권이 이중 언어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또 실제로 행정 업무를 담당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없기도 하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모순 상태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을 항상 나눕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쪽에 대해서는 증오를 퍼붓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오를 통해서 싸울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죠. 어떻든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국이 1부터 10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면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모든 홀수 지역은 통제하겠다. 그걸 아주 갖가지 정책을 다 써갖고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앞에서 초고강도의 규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문재인 씨 들어오고 나서 아마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점점 더 규제가 늘어났을 겁니다. 점점 더 세지고, 그런데 그것이 전국을 고르게 이랬으면 이제 사람들이 뭐 벌써 머리띠 메고 다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 편한테는 안 하고, 그렇지 않은 지금 같으면 이제 1부터 10까지 해서 홀수 지역은 그냥 때려잡아라. 뭐 거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편에 돈 많은 부자들도 있고, 또 뭐 과거부터 부패했던 고위공직자 출신들도 있고,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홀수 지역을 강압을 하면 세상이 공평하게 돌아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투기를 한다든지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 이거 자체를 없애버릴 수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이제는 투기꾼, 실수요자, 거기다 구경꾼까지 전부 짝수지역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짝수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겠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문재인 씨는 아마 납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있는 지금 이런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매번 애들 말로 멘붕 상태에 빠져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에서 들여온 그 이론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소화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게다가 마음속에 애초에 이 계급의식, 적과 나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전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문재인 정권이 홀수 지역을 규제한다 하는 것이 투기꾼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좌파 정부가 짝수 지역은 괜찮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다. 국민은 이런 메시지로 듣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물론 그 속에는 실수요자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학생들의 경우로 바꿔보면은 그 시험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시험 본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단원, 3단원에서만 나온다. 문제 거기서 나올 거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좁혀서 특별히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 투기를 여기서는 해도 된다. 이렇게 들은 사람들, 부동산 투기란 말 싫어하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곳은 짝수 번호다. 당연히 몰려들겠죠. 그러면은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또 이 땅의 좌파 정부들이 매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문제가 더 커지는가? 그 이유는 바로 통제 방식이 강해서 그렇다. 그것도 편파적이어서 일일이 너를 잡고 말겠다 하고 그 지역을 추월하고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쓰지 못할 인간으로, 애초에 쫓아내야 된, 축출해야 될 적대 세력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는 악화되지 결코 풀리지 않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좌파 정권이, 이 좌파 세력들, 정치 세력이 자기네들이 야당일 때, 이제 정권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떠냐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자유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는 거 자유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2017년부터 쭉 지금까지 그냥 몸으로 체험을 했죠. 그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 그들이 자유나 인권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초계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지 우리들이 다 지켜봐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고 지금 보면 주된 수단이 통제, 규제, 전체주의.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닌 전체주의라는 것도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애국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애국이라는 말에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애국이란 말은 절대 하지 않죠. 통일, 한반도, 이 대한민국의 이름은 거기서 지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친북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규제에 대해서 반발하니까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고 민주를 주장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죠. 언제? 야당일 때. 이 사람들이 자유를 추구한다는 소리를 그나마 하려면은 만년 야당해야 합니다. 그냥 소수당으로서 안티 세력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면은 그러면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 불행하게도 이 좌파 세력이 좌파 정권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직접민주주의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재인 씨도 직접민주주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본인들도 그거 인정 안 하겠죠. 그거 그냥 비현실적인 거고 속임수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좌파가 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들이 좌파 정권이니까. 이럴 때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독재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원했다. 국민이 이 나쁜 부동산 투기꾼들을 강하게 잡아주기를 원했다. 이러면서 그냥 강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규제를 원했다. 그런데 그 국민이 바로 규제를 당한다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소수일 때는 직접민주주의 왜 주장하냐면은 다수결이니까 자기네 의사는 아무래도 나중에 다수에게 찬성을 해줌으로써 합일된 의사로 가야 되는데 얘들은 이 공동체 혹은 공존 또 국민 전체라는 것을 아예 감당할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내 뜻만 받아달라. 내 맘대로 하겠다. 그래서 다수결을 깨고 소수결을 하자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인 겁니다. 하여튼 가당치도 않은 그런 세력들인데 어쩝니까? 국민이 그들을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국민은 문재인 씨가 이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부류에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돈을 준다. 혹은 이런 후손들에게 취직할 기회를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콤한 그 말에 넘어가는데 그런 국민들, 그렇게 품이 없고 쉽게 매수되는 국민들이 바로 이런 좌파 정권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다수가 더 괴롭습니다. 지식인이 더 괴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좌파 정권 아래에서 돈 많은 사람 더 잘 살죠. 지금 투기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식인들, 애초에 두뇌 능력에서 격차가 나는 사람들 끄떡도 없습니다. 좌파 정권 아래서도 별일 없죠.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좌파 정권이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 믿는 우파 정권한테서는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서 저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던 그들이 최대 피해자다 하는 겁니다. 3년 당하고도 모르면 대책 없죠.
그런데 이 좌파들은 자기들끼리도 서로 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좌파끼리 그냥 왼수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좀 배려를 하는 것은 있겠지만 내 것과 너의 것이 부딪히게 되면 전혀 거기에서 양보라든지 하는 것은 원래 능력이 없으니 못하겠죠. 그래서 김의겸처럼 부동산 투기하는 겁니다. 그들도 시험범위 알게 되면은 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조국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욕망이 들끓는 그런 인간들이고, 그리고 그 인품이 천박하고 또 그 실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다. 뭐 문재인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파 정부, 좌파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실망하고 비웃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좌파들은 그런 비웃음을 자기들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고 착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마지막이 올 때까지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대통령 부부가 왕과 왕후처럼 그렇게 만족해하면서 죽는 것이죠. 어떻든 그들은 깨닫거나 노선을 바꾸는 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가? 좌파는 그 세상이 참 공평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내부에서 분열이 나서 그리고 그 좌파가 좌파를 괴멸시킵니다. 분열되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고 좌파는 좌파가 죽인다 이런 것이죠. 그러고 보면 좌파는 우파들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준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좌파가 우리를 죽인다 이것을 알고 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놓이면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세상사가 O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 맞출 확률은 적어도 50%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이 좌파, 특히 이 정치를 하는 이 좌파라는 그런 부류는 OX 가운데 하나도 못 맞춘다. 특이하다고 하기에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증오하는 것, 이것도 또 숙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